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10일 비공개로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과 한강경찰대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인사의 지시사항처럼 들려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탈북민과의 만남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납북자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김 여사의 정치적 발언과 공무원 지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공식적인 공적 지위가 없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정치적 발언을 하고 공무원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여권과 야권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내에서 김 여사의 활동을 관리할 제2부속실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여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숙려기간을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의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야당은 특검 추천과 수사 대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 측은 최상병 특검법에서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수용했음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인사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후보를 선별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일방적이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여야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과 3분기 실적 악화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4조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1.96% 하락한 64,9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1.53%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9% 올랐으나 삼성전자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실적 부진 우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을 7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을 10조 3천억 원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시장 평균보다 각각 5%, 23% 낮은 수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하루 동안 삼성전자 주식 9,060억 원어치를 매도했고 지난 한 달 동안 4조 1,45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품질 인증이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여부가 향후 실적과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며 고용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고령층은 여전히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반면 청년층과 40대의 취업은 위축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0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초 30만 명대를 웃돌던 증가세가 둔화된 것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3만 5천 명, 건설업 취업자는 8만 4천 명 감소하며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업과 운수창고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23만 1000명 늘어난 반면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 4천 명, 6만 8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실업률은 1.9%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전년 동월 대비 1.5시간 줄어든 34.1시간이었고 일시휴직자 수는 74만 2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5달 연속 증가하며 2021년 집값 급등기 이후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9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2단계 시행 연기 등의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몰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 원으로 전월보다 9조 3천억 원 증가해 2021년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담대는 890조 6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18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월 4만 8천 가구로 증가했으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도 2만 7천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출 금리 하락과 정책 대출 공급 증가, 그리고 대출 규제 시행 전 막판 수요가 몰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7천억 원으로 7월보다 증가했으며 전세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9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하면서 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은행권의 기업 대출도 8조 2천억 원 증가해 1,311조 9천억 원에 달했으며 대기업 대출은 둔화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시설 자금 수요 증가와 일부 은행의 대출 영업 지속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대출 급증이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만큼 9월에는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감소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출 증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일 열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여러 차례 당황하게 만들며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학자 그랜트 리어 교수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성격과 지도력 문제에서 몰아세우며 더 나은 전역을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 분석가 존 마일스 콜먼은 해리스가 트럼프가 던진 미끼를 잘 활용했고 임신 중지 이슈에서 특히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의 우세가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경합주 유권자 25명 중 23명이 해리스가 더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CNN 조사에서도 등록 유권자의 63%가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 초반부터 트럼프를 거짓말과 불평만 늘어놓는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후반부로 갈수록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세에 몰렸습니다. 특히 임신 중지 문제에서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득표수를 강조했지만 해리스는 8,100만 명이 당신을 해고했다는 한마디로 반박했습니다. 해리스의 공세에 트럼프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근거 없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토론 후 해리스 측은 2차 토론을 제안했으나 트럼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3일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은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 상태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당분간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예보돼 있어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